은퇴했는데 매년 9%씩 쓰면 돈이 늘어난다고?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죠. 은퇴 후에는 수입이 거의 없거나 아예 끊기는데 쓰기만 하는 돈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겠어요. 그런데요,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뭔지 아세요?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버틸까? 아껴 쓰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? 지금 조금 더 쓰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? 이 걱정들 정말 현실적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자녀 눈치 보면서 지내죠. 그런데 돈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30년 뒤 5억이 이렇게 되는 이유. 전제부터 짚고 갈게요. 은퇴 시점에 자산 5억 원이 있고 이 돈을 연 9% 수익률로 운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. 그리고 매년 생활비로 9%를 인출합니다.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. 수익률과 인출률이 같을 때 자산은 이론적으로 줄지 않는다. 물론 실제 투자에서는 매년 정확히 9%가 나오지는 않겠죠. 하지만 장기 평균 수익률로 보면 인출과 수익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은퇴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누리면서 사는 시간이 됩니다. 사례 1 아끼느라 아무것도 못한 70대 김 씨. 김 씨는 은퇴할 때 5억 원을 모아두고도 연 3%만 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. 혹시 오래 살면 어쩌나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. 그래서 연 1,500만 원.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외식도 거의 안 했습니다. 그런데 10년이 지나 보니 자산은 오히려 불어나 있었습니다. 문제는 그때 김 씨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. 이제 몸도 안 따라주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? 돈은 남았지만 시간과 체력은 이미 줄어든 뒤였던 거죠. 이건 정말 흔한 은퇴 실패 사례입니다. 사례 2 9%를 쓰면서도 마음이 편한 60대 박 부부. 박 부부는 은퇴와 동시에 자산을 다시 설계했습니다. 주식, 채권, 배당 ETF, 현금성 자산을 섞어서 연평균 9% 목표 수익률을 설정했죠. 그리고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. 매년 자산의 9%는 당당하게 쓰자. 처음에는 솔직히 무서웠다고 합니다. 그런데 5년, 10년이 지나면서 깨달았대요. 자산이 생각보다 잘 유지되고 큰 폭의 하락기에도 포트폴리오가 버텨주고 무엇보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됐다. 박 부부는 말합니다. 우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이 일하게 한 거였어요. 사례 3 현금만 들고 있다가 기회를 놓친 이 씨. 이 씨는 은퇴 후 모든 돈을 예금으로 옮겼습니다. 원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죠. 문제는 물가였습니다. 연 2% 이자, 물가 상승률 34%. 실질적으로는 매년 돈의 가치가 줄어든 것이죠. 10년이 지나자 이 씨는 같은 돈으로 예전만큼 살 수 없다는 걸 체감했습니다. 결국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말합니다. 안 잃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잃은 셈이죠. 은퇴 후에도 돈이 늘어날 수 있는 진짜 이유. 핵심은 단순합니다. 돈을 묵혀두지 않는다. 장기 수익률을 믿는다. 인출률을 전략적으로 관리한다. 은퇴했다고 해서 투자를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. 오히려 은퇴 후가 자산 운용의 본게임이라고 봐야 합니다. 이 시기에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. 은퇴 준비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. 삶의 방식의 문제예요. 너무 아끼다 인생을 못 누리는 것도 실패고 아무 계획 없이 쓰다 불안에 떠는 것도 실패입니다. 매년 9%를 써도 돈이 늘어난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. 제대로 설계하면 은퇴 후에도 돈이 삶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. 돈을 남기기 위해 은퇴하는 게 아니라 은퇴한 삶을 잘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니까요. 이제 은퇴를 두려움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는 시간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요?